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유언 상속에 대해서 방송이 나가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유언장이 없을 경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intestacy라고 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족법이 각 주의 법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그 상속법이라든지 또 이제 개인세법 같은 것들도 연방세 외에 주세가 주마다 다르듯이 그 상속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상속 관련한 법 조항도 주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사망한 분이 이제 어느 주의 레지던트였느냐에 따라서 주법이 다르고 또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 상속되는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이제 포션 같은 것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비근한 예로 이제 뉴욕과 뉴저지를 이번 시간에는 잠깐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뉴욕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가장 제너럴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때, 배우자가 사망을 하고 이제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망한 배우자, 살아있는 생존한 배우자가 전부 갖는 것이 아니라 뉴욕의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와 그 망인의 자녀, 그 차일드가 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스파우스가 어느 정도 갔냐면 처음에 first 그 유산 상속분의 5만 불을 먼저 가져가고 남은 밸런스에 대해서 반을 가져가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남은 밸런스에 대해서 자녀들이 뭐 세 명이면 세 명이 나눈다든지 아니면 두 명이면 두 명이 나눈다든지 그 스파우스가 가져간 배우자가 가져간 그 상속분 외의 나머지 몫을 다른 자녀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한 분이 사망을 해서 상속이 일어나서 50만 불 정도 재산이 있다. 50만 불의 유산을 그러면은 스파우스가 살아있는 그 배우자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그러면 처음에 5만 불하고 45만 불, 남은 밸런스의 45만 불인 반, 그래서 27만 5천 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불하고 22만 5천 불에서 27만 5천 불이 생존한 배우자의 몫이 되고, 남은 22만 5천 불, 50만 불 중에 남은 22만 5천 불이 자녀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유서를 안 썼을 경우에 배우자가 다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 유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뭐 27만 5천 불, 자녀가 만약에 3명이라면 22만 5천 불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있지만 아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 배우자는 살아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한쪽 배우자가 사망을 해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이 경우에는 100% 살아있는 배우자가 갖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데, 망인의 자녀가 있는데 그 생존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배우자는 그 이전에 이미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던 배우자가 사망을 하고 자녀들밖에 안 남은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100%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런데 그 망인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재산이 100% 망인의 부모님한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도, 망인의 부모님도 살아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님의 자식, 즉 자기로 봤을 때는 형제 자매가 되겠죠. 형제 자매한테로 가게 되고, 이런 모든 이제 연고가 없게 될 경우에, 유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 정부의 모든 재산이 귀속되게 됩니다. 뉴욕의 경우에는 뭐 결혼을 한 번 했느냐, 두 번 했느냐, 뭐 전 결혼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한이 없고, 사망 당시에 배우자의 권한이 존중이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망인의 자녀, 그 망인이 낳은 자식으로만 가게 되는 것이 뉴욕의 법입니다. 그러나 뉴저지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달라서 배우자하고 그 망인의 경우에 재혼이 경우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마운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뉴욕의 경우에는 유서가 없을 때 살아있는 배우자가 돌아가신 분의 자녀하고 재산을 나눠 갖는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 뉴저지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 망인의 자녀,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자녀들이 전부 다 이 그 망인하고 살아있는 배우자 사이에 모든 칠드런이 다 100% 그 메리지에서 나온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살아있는 스파우스, 그러니까 생존한 배우자가 100% 재산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나누는 게 없죠. 그래서 처음에 결혼을 해서 두 분 사이에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한쪽 배우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는 남아있는 생존한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두 어른 간에 이제 결혼이 재혼이었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존해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재산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혼의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아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배우자가 자기의 또 이제 그 전 결혼이라든지 해서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아무리 이제 두 사람 간에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재혼으로 간주가 되는 거고요. 또 돌아가신 망인이 이제 이 살아있는 배우자 말고도 다른 결혼을 해서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생존한 배우자가 100% 갖는 것이 아니라 뉴저지의 경우에는 5만 불에서 up to 20만 불까지의 25%, 첫 번째 25%를 배우자가 갖고, 살아있는 배우자가 갖고 나머지 밸런스의 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만 불의 경우라면 처음에 20만 불에 대한 25% 112만 5천 불과 나머지 밸런스의 반인 18만 7,500불에서 살아있는 배우자가 31만 2,500불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자녀들이 18만 7,500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하나도 없고 다시 결혼을 한 경우, 그리고 자녀들은 없는 상태에서 페런트가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재혼의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뉴욕의 경우는 스파우스가 무조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다 가져갔지만, 뉴저지의 경우에는 그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재혼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존한 그 배우자가 처음에 20만 불까지의 25%와 나머지 밸런스의 4분의 3을 가져가고, 그 나머지 밸런스에 대해서는 그 돌아가신 망인의 페런트가,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50만 불이 있으면 첫 12만 5천 불 플러스 4분의 3인 28만 1,250불까지 배우자가 갖게 되고, 나머지 9만 3,750불은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갖게 되시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배우자도 아이도 그리고 페런트도 없으면 형제나 뭐 다른 친척에게 가게 되고, 아무도 연고가 없는 경우엔 주정부로 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 유산이 없다 그랬을 때는
그 어마운트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와 다르게 재산이 분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엉뚱하게 이제 오히려 더 연고가 많으신 어르신한테로 상속이 일어나서 상속세를 이중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전 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서를 씀으로써 내가 사후에 일어나는 내 재산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왜 바람직한지를 잘 아실 수 있었길 바랍니다. 도움 말씀되셨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